안녕하세요. AWS 프로타이핑 엔지니어 최권열입니다. 저는 디지털 이노베이션을 희망하시는 고객 개발자분들과 함께 하나의 팀을 구성하여 클라우드 친화적인 애플리케이션 제작을 리드 및 개발하여 상용 시점을 앞당겨드리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본 세미나에서는 AI/ML 서비스를 빠르고 안정적으로 개발 및 유지 보수하기 위해 아마존 세이지메이커와 CDK를 활용한 AI/ML 서비스 현대화 기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세미나의 첫 번째 섹션에서 AI/ML 서비스를 왜 현대화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 설명드리고, 두 번째 섹션에서 이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직접 파이토치 텍스트 모델 분류에 모델을 애플리케이션 현대화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세미나에 사용된 소스 코드는 GitHub AWS 샘플스 레파지토를 통하여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AI/ML 서비스에 왜 현대화 기법을 적용해야 할까요? 그리고 애플리케이션 현대화하면 어떤 장점을 얻을 수 있을까요? 이번 섹션을 통해서 이에 대한 답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디지털 이노베이션을 위해 AI/ML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AI/ML 관련 투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상용 단계로 점차 확대되는 추세입니다. 이렇듯 AI/ML 기반의 서비스들이 아주 빠르게 성장하고 있고 앞으로 더욱더 확대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AI/ML을 실제 비즈니스 유즈 케이스에 적용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바로 AI/ML만의 특수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째는 AI/ML을 적용하면 얼마나 비즈니스에 임팩트를 줄 수 있는지에 대한 실효성과 얼마나 정확한 예측을 던져줄 수 있는지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때문에 선뜻 적용하지 못하고 망설이게 되어 비즈니스 적용 시점을 놓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둘째는 AI/ML 특성상 기술적으로 내부 과정이 매우 복잡하고 수십 번 또는 수백 번의 반복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입니다. 출시 이후에도 신규 데이터로 인하여 드리프트가 발생하여 정확도가 점차 낮아지게 되고, 이런 현상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다시 데이터를 모으고 학습하고 배포하는 일련의 과정이 계속 반복되게 됩니다. 그렇다면 안정적으로 그리고 효율적으로 AI/ML을 비즈니스에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우리는 그 답을 신속성, 즉 속도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일수록 빠르고 민첩하게 움직일 필요가 있습니다. 즉 신속한 의사결정과 민첩한 개발을 통하여 AI/ML을 더욱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비즈니스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속도를 어떻게 하면 높일 수 있을까요? 바로 MVP, 즉 최소 기능만으로 빠르게 시장에 출시하고 그로스 해킹을 통해서 고객의 반응에 피드백을 살피면 됩니다. 이렇게 신속하게 출시된 서비스로부터 얻어진 피드백을 점진적 반복을 통하여 재학습하여 성능을 개선합니다. 이 과정은 매우 반복적인데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이때 데이터 수집과 재학습 그리고 배포의 속도가 결국 서비스의 승패를 좌우합니다. 빠르게 재학습하고 안정적으로 배포할 수 있도록 자동화된 파이프라인 구축이 이를 가속화시켜 줄 수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완성도 높은 머신러닝 모델을 준비하고 이런저런 파생적인 기능들을 완벽하게 준비하여 출시하기보다는 개선의 여지가 있는 머신러닝 모델을 빠르게 준비하고 필수적인 기능만 넣어서 선배포하고, 이를 기반으로 빠르게 피드백 처리를 통해서 점진적 반복을 통해서 모델을 개선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며, 이때 MLOps 파이프라인을 구축하여 이들을 자동화하여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와 같은 일련의 과정은 결국 혁신을 위한 플라이휠을 AI/ML에 구체적으로 적용한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애플리케이션 현대화를 통하여 이 이노베이션 플라이휠의 속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애플리케이션 현대화란 비즈니스 혁신을 위하여 신속하고 민첩하게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기 위한 방식으로, AWS는 아마존.com의 애플리케이션 구축 경험과 수백만 명의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한 경험을 바탕으로 일반적인 특성을 관찰하는데, 이 특성을 정리한 것이 바로 애플리케이션 현대화 개발 방식입니다. 애플리케이션 현대화 개발 방식은 많은 장점을 갖고 있는 클라우드를 개발 초기 단계에서부터 도입하여 설계부터 구축까지 하는 클라우드 친화적인 방식으로, 이를 통하여 민첩성을 높이고 리스크를 최소화하여 혁신을 안정적으로 가속화할 수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애플리케이션 현대 개발 방식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키텍처 측면에서는 애플리케이션을 마이크로 서비스 형태로 개발합니다. 마이크로 서비스는 작은 독립 배포 가능한 형태라서 변경이 용이하여 빠르게 배포할 수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전달 측면에서는 지속적 통합 및 배포를 위하여 자동화된 배포 파이프라인을 구축하여 오류를 최소화하면서 많은 양의 코드를 신속하게 테스트하고 배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코드형 인프라를 통하여 리소스를 관리하면 클라우드 리소스에 대한 표준화가 가능해집니다. 데이터 측면에서는 데이터 결합을 해제하여 각 서비스의 요구사항에 가장 적합한 데이터베이스나 데이터 스토리지를 효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운영 측면에서는 서버리스를 활용하여 애플리케이션을 운영하면 서버를 관리할 필요가 없어지기 때문에 그에 따른 부담을 완화시킬 수 있습니다. 보안 측면에서는 보안이 더 이상 보안팀만의 책임이 아니기 때문에 소프트웨어 디벨롭먼트 라이프 사이클의 모든 단계에서 보안과 긴밀히 통합되도록 하면 더욱 안전하게 개발 및 유지 보수할 수 있습니다. 이제 애플리케이션 현대화 개발 방식을 ARML 서비스에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머신러닝 워크플로우에 있는 과정들을 MSA 관점으로 잘게 쪼갭니다. 그리고 데이터 수집은 데이터 용량 및 운영에 대한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서버리스 기반의 데이터베이스나 스토리지를 선택합니다. S3, 다이나모DB, 키네시스 데이터 스트림이 그 예입니다. 데이터 ETL 또한 데이터 용량 및 컴퓨팅 리소스 운영에 대한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세이지메이커의 랭글러와 프로세싱 잡, 그리고 글루와 아테나 등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불규칙적으로 반복되는 모델 학습 또한 완전 관리형이나 컨테이너 서비스들을 활용하여 운영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세이지메이커의 트레이닝 잡, 하이퍼 파라미터 튜닝 잡이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필요시 세이지메이커에서 제공하는 컨테이너 이미지들을 AWS의 컨테이너 서비스에 활용하여 직접 학습 환경을 구축할 수도 있습니다. 모델에 대한 배포, 관리, 모니터링 또한 서버리스를 활용하여 로직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고 운영에 대한 부담을 최소화합니다. 이와 같은 클라우드 리소스에 대한 구성 및 배포는 프로그래밍으로 클라우드 리소스를 모델링 및 배포가 가능한 CDK를 활용하고 이러한 일련의 과정들을 코디네이션하기 위해서 코드 파이프라인과 스텝 펑션을 활용합니다. 끝으로 지속적으로 ARML 서비스의 성능을 보장하기 위해 데이터부터 학습, 배포까지의 과정을 MLOps 파이프라인을 구축하여 안정성과 신속성을 보장합니다. 이 MLOps 파이프라인은 다시 3개의 파이프라인으로 세분화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 파이프라인, 트레이닝 파이프라인, 끝으로 서빙 파이프라인입니다. 결국 데이터 수집이 얼마나 빠르게 모델 배포로 이어지는가가 ARML 서비스 성공의 열쇠가 됩니다. 이제 두 번째 섹션으로 ARML 서비스를 애플리케이션 현대화 관점에서 프로토타이핑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토타이핑 범위는 전체 MLOps 과정 중에서 다음과 같이 모델 로딩, 모델 서빙, 모델 모니터링, 데이터 로깅, 끝으로 자동화까지입니다. 요구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능적 요구사항을 정리하면 현재 ML 모델은 준비되어 있고 이를 활용하여 실시간 API 서비스를 런칭하는 것입니다. 비기능적인 요구사항으로는 첫째, 지속적 성능 개선을 위해 A/B 테스팅 환경과 데이터 수집 환경을 제공하고 둘째,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실시간 대시보드 제공과 배포 자동화이며 끝으로 운영 비용 최소화입니다. 이와 같은 요구사항들은 ML, 데브, 옵스 관련자들의 니즈가 그대로 반영된 것들입니다. 따라서 ARML 서비스 개발에 있어 각 역할에 대한 또는 조직에 대한 사일로 없이 머신러닝 담당자, 소프트웨어 개발자, 그리고 클라우드 운영 담당자가 유기적으로 협업해야지 개발 기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이제 요구사항을 바탕으로 아키텍처를 설계하겠습니다. 모델 로딩, 서빙, 추론 결과 수집, 그리고 A/B 테스팅을 위한 멀티 모델 서빙은 세이지메이커의 모델 엔드포인트 컨피그레이션, 엔드포인트를 이용하여 설계합니다. 운영 비용을 최소화하면서 실시간 REST API를 제공하기 위해 API 게이트와 람다를 활용하여 API를 호스팅합니다.
테스팅은 간헐적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사용한 만큼 지불될 수 있도록 최대한 서버리스로 구성합니다. 즉, SNS 메시지로 테스트 데이터를 전송하면 이를 람다가 받아서 REST API를 호출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클라우드워치 대시보드에 뿌리도록 설계합니다. 실시간 모니터링을 위해 클라우드워치로 대시보드를 구성하고 알람 조건을 설정하여 이벤트 발생 시 이메일을 받도록 설계합니다. 끝으로 자동화된 배포 파이프라인을 코드 파이프라인을 이용하여 구축합니다. 이때 우리 클라우드 리소스들은 CDK로 구현되어 있기 때문에 매우 손쉽게 배포가 가능합니다. 보시는 그림이 오늘 구현하여 데모할 최종 아키텍처입니다. 자, 본격적인 프로타이핑에 앞서 가장 핵심 서비스인 세이지메이커와 CDK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존 세이지메이커는 머신러닝의 전체 라이프 사이클을 지원하는 엔드투엔드 플랫폼으로서 아주 폭넓은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데이터 과학자부터 개발자 및 운영자까지 다양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번 프로타이핑에서 모델에 대한 배포 측면과 관리 측면에서 세이지메이커의 다음 기능들을 활용할 것입니다. 모델 로딩, A/B 테스팅, 실시간 추론을 위한 엔드포인트 배포, 이렇게 배포된 엔드포인트에 대한 스케일링, 모니터링, 로깅입니다. 이 기능들은 구체적으로 엔드포인트 컨피그레이션, 끝으로 모델을 통해 지원됩니다. 따라서 세이지메이커로 실시간 추론 서비스를 구현하기 위해서 이들을 필수적으로 숙지해야 합니다. 딥러닝 프레임워크마다 조금씩 다르며 오늘 사용될 파이토치 기준으로 설명드리면 세이지메이커 모델에 딥러닝 모델의 환경을 제공하는 도커 이미지 저장소 위치와 모델 파일과 스크립트 파일을 압축하여 저장한 모델.tar.gz 파일이 저장된 저장소 위치를 각각 지정해 줘야 합니다. 그리고 세이지메이커 엔드포인트 컨피그레이션에서는 어떤 인스턴스를 몇 개까지 배포할 것인지를 지정해 줘야 합니다. 이렇게 두 가지를 사용자가 지정해주면 세이지메이커의 엔드포인트가 이들 정보를 기반으로 실제적으로 인스턴스와 엔드포인트 리소스를 생성하여 모델 로딩과 서빙을 시작하게 됩니다. 다음은 AWS 클라우드 디벨롭먼트 킷, 즉 CDK입니다. CDK는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에게 친숙한 프로그래밍 언어를 통하여 클라우드 리소스들을 구성하고 배포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여기 보시는 20줄 남짓 정도의 코드로 다음과 같은 VPC, 서브넷, 각종 게이트웨이, 로드 밸런서, 그리고 ECS의 클러스터, 서비스, 타스크 등등을 한 번에 구성할 수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쿠버네티스, 테라폼까지 CDK를 통하여 경험하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CDK 구동 방식은 프로그래밍 언어를 사용하여 소스 코드를 구현하고 CLI를 통하여 컴파일합니다. 그 결과값은 클라우드 포메이션에 입력이 되고 최종적으로 클라우드 포메이션을 통하여 안전하게 배포되게 됩니다. CDK의 구성 요소는 코어 프레임워크, 컨스트럭트 라이브러리, CLI가 있습니다. 먼저 배포 최소 단위인 스택과 리소스 정의 단위인 컨스트럭트로 CDK 앱을 구성합니다. 이때 AWS의 각종 서비스들을 베스트 프랙티스 관점으로 추상시켜 놓은 라이브러리들을 이용하면 코드 구현을 간소화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작성된 CDK 앱은 CDK CLI를 통하여 컴파일되고 배포되게 됩니다. 오늘 프로타이핑 소스 코드는 사전에 GitHub AWS 샘플스에 커밋해 두었습니다. 오늘 세션을 통해서 전반적인 흐름을 이해하시고 향후에 직접 Git 클론을 통하여 실습 및 현업 적용을 검토하시면 됩니다. 여기에 구현된 CDK 프로젝트 구조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ppconfig.json을 통하여 전체 구조를 구성합니다. 빈 스택 디렉토리에 배포의 최소 단위인 스택들을 구현해 두었습니다. app main.ts가 CDK 앱과 이 스택들을 객체 생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 개의 람다가 사용되는데 코드스 람다 디렉토리에 구현되어 있습니다. API 호스팅 프리딕터 람다 함수는 API 게이트웨이 요청을 받아 세이지메이커의 엔드포인트를 인보크하고 API 테스팅 테스터 람다 함수는 테스트 SNS 이벤트를 받아서 API를
사전에 정의된 테스트 케이스에 따라 테스트를 자동화하게 됩니다. 모델 로딩을 위해서 사전에 학습된 모델 파일과 모델 로딩에 필요한 메타데이터인 딕셔너리 파일, 그리고 이들을 로딩하고 서빙하는 스크립트, 즉 inference.py가 필요합니다. 이 파일들을 최종적으로 model.tar.gg집으로 압축되어 S3에 업로드하게 됩니다. 끝으로 자동화 작업을 위하여 다양한 스크립트들이 작성되어 있습니다. 클라우드 배포 최소난인 스택이 가장 핵심인데요. 이 스택들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스택들을 우리는 CDK를 사용하기 때문에 객체 지향 언어의 장점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번에 사용한 타입스크립트 또한 OOP를 지원하기 때문에 먼저 부모 클래스에 해당하는 베이스 스택 클래스를 만들어 각 자식 스택들이 자주 사용하는 기능들을 구현해 두었습니다. 여기서 자주 사용하는 기능들이란 S3를 생성하는 것과 각 스택들 간의 리소스 이름이나 ARN 같은 파라미터를 공유하는 것들입니다. 이제 모든 스택들이 이 베이스 스택을 상속받아 각자 고유한 기능을 수행합니다. 모델 아카이빙 스택은 model.tar.g집을 저장하기 위한 S3 버킷을 만들고 이 파일을 S3 버킷에 업로드합니다. 모델 서빙 스택은 가장 핵심 스택으로서 세이지메이커의 모델, 엔드포인트 컨피그레이션, 엔드포인트를 이용하여 모델 로딩, 모델 서빙, 출원 입출력 로깅, A/B 테스팅을 제공합니다. API 호스팅 스택은 서버리스로 REST API를 제공합니다. 모니터 대시보드 스택은 실시간 처리 현황을 대시보드로 제공합니다. 테스터 대시보드 스택은 테스트 처리를 실시간 현황 대시보드로 제공합니다. API 테스팅 스택은 서버리스로 구현된 테스트 에이전트로서 REST API를 간단하게 테스트할 수 있습니다. 이제 데모 영상을 보시면서 CDK 프로젝트를 직접 코드 레벨로 분석하고 AWS 클라우드로 배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소스 코드를 준비합니다. Git 레파지토리에 접근하셔서 사용법을 숙지하시고요. 이를 클론하기 위해서 주소를 복사합니다. 터미널에 가셔서 git 클론을 하여 소스 코드를 다운로드합니다. 이제 모델을 준비합니다. 파이토치 텍스트 레파지토리에 접근하셔서 examples, 텍스트 분류, 여기에 우리가 사용할 모델이 있습니다. 모델 빌드 방법은 여기 스크립트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이를 클론하기 위해서 먼저 주소를 복사합니다. 그리고 터미널에서 클론하게 됩니다. 다음 경로 이동한 후에 데이터셋을 다운로드하기 위한 폴더를 만들고 학습을 시작합니다. train.py가 먼저 준비되어 있고 age_news 데이터셋으로 학습합니다. 이때 타겟 디바이스는 CPU고 모델은 model.pth, 딕셔너리 파일은 vocab.pth 파일로 생성이 되게 됩니다. 지금은 데이터셋이 다운로드 되고 있고요. 이게 완료되면 이제 학습을 시작합니다. 학습 과정은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스킵해 두었습니다. 네, 이렇게 vocab.pth, model.pth 파일이 만들어졌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두 개의 파일은 아까 소스 코드 클론한 곳으로 카피를 합니다. 그리고 모델이 정의된 model.py 파일도 카피를 하게 됩니다. models, 모델 A의 소스의 코드로 이동하게 됩니다. 이제 준비는 다 끝났습니다. 이제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열어서 직접 코드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사한 모델 파일들이 잘 들어왔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pth 파일과 모델 파일이 잘 들어온 것을 확인하실 수 있고 정상적으로 모델이 작동하는지 테스트 케이스를 통해서 확인합니다. 사전에 제가 테스트 언더바 로컬스 언더바 모델.py를 만들어 뒀고 이를 통해서 인퍼런스 테스트합니다. 이때 세이지메이커가 요구하는 파일이 있는데
이것이 inference.py입니다. 이 파일에 모델 펑션, inf 펑션, predict 펑션, output 펑션을 오버라이딩 해 두어야 합니다. 이때 사용된 테스트 케이스는 다음과 같이 입력과 output 값이 정의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 파일을 압축하여 S3에 올려야 되기 때문에 미리 준비한 스크립트를 통하여 압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스크립트를 실행하면 모델 폴더 안에 model.tar.ggb 만들어집니다. 이제 프로젝트를 셋업 하겠습니다. 먼저 config에 자신의 프로젝트 이름과 AWS 계정을 입력합니다. 그리고 각 스택을 구성하게 됩니다. 모댕 아카이빙 스택에 모델 tar ggib을 업로드할 버킷명과 각 모델 파일이 로컬 패스에서 S3로 업로드할 경로를 각각 AP 모델에 대해서 정의합니다. 모델 서빙 스택에는 AP 모델에 대해서 정의합니다. 모델명과 이 모델에 사용될 모델 tar ggb 업로드된 경로, 그 다음에 도커 파일의 저장소 위치를 이렇게 명시하게 됩니다. 그리고 각각 모델에 대해서 얼마의 웨이트, 그리고 어느 인스턴스 타입으로 몇 개를 배포할지 정의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토 스케일링 옵션은 최초 배포 시 오프 상태로 배포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엔드포인트 컨피그레이션 네임은 다음과 같이 정의를 하고 이때 수집 로그를 저장하기 위한 버킷명을 지정합니다. 최종적으로 엔드포인트 명은 다음과 같고 혹시 배포를 하지 않으실 경우에는 false로 놓으실 수도 있습니다. API 호스팅은 API 게이트 이름과 리소스명 그리고 리소스 앤 메소드 타입을 지정합니다. 그리고 이를 처리할 람다 펑션 이름을 지정합니다. 모니터 스택은 대시보드 이름과 각각의 스레쇼드 발생 시 트리거 받을 이메일 주소를 입력하게 됩니다. CI/CD 파이프라인은 코드 커밋의 레파지토리 명과 타겟 브랜치명을 입력합니다. API 테스팅에는 수신받을 SNS 토픽, 그 다음에 처리할 람다의 이름과 개수를 명시합니다. 그리고 테스터 대시보드에는 대시보드 이름만 명시하면 됩니다. 한번 어떻게 스택을 구현하는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서빙 스택에 보면은 세이지메이커를 임포트하고 오토 스케일링을 임포트합니다. 그리고 베이스 스택을 상속받고 커먼 프롭과 컨피그 스택을 컨피그를 받습니다. 이때 제이슨에 기술된 리스트를 순회하면서 모델을 만들고 버킷에 대한 엔드포인트 컨피그를 만들고 최종적으로 엔드포인트를 배포합니다. 이때 파라미터 스토어에 엔드포인트 이름을 저장합니다. 그 다음에 엔트리 포인트에 해당되는 메인 파일에서 구현한 스택을 임포트하고 제이슨 컨피그 파일을 로딩합니다. 그리고 CDK 앱을 생성하고 이 앱 객체를 각 스택의 첫 번째 인자로 주입합니다. 그리고 공통 프로퍼티와 제이슨의 기술한 스택 컨피그를 여기에 각각 주입해 주게 됩니다. 이제 디펜던시를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에 정의된 이 스크립트를 활용하면 됩니다. npm 디펜던시와 cdk 부트스트랩을 실행합니다. 처음에 이렇게 디펜던시가 설치되어 있지 않을 때는 컴파일 에러 빨간색이 뜨지만 디펜던시 설치 후에는 빨간색 에러가 없어진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CDK 최초 부팅 시에는 저렇게 부트스트랩 작업을 해줘야 됩니다. 이제 준비가 다 되었고 AWS 클라우드로 배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deploy underbar stacks에 정의되어 있습니다. 이 스크립트에는 다음과 같이 스텝 바이 스텝으로 스택을 CDK deploy 커맨드로 배포하게 됩니다. 배포가 완료되었고요. 클라우드 포메이션에 보면 다음과 같이 스택들이 배포되어 있고 S3 버킷에 이렇게 각 모델들에 대해서 모델.targgb 업로드 되어 있습니다.
세이지메이커에 보면 모델에 이렇게 A, B 모델이 만들어져 있고요. 들어가 보면 모델의 컨테이너 위치, 그 다음에 S3 위치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엔드포인트 컨피그레이션에서는 각각 A, B 모델을 이렇게 지정하고 있고 인스턴스의 타입 개수, 이니셜 개수, 웨이트가 정의되어 있습니다. 엔드포인트는 이제 활성화되어 있고 이렇게 추론 결과를 수집하기 위한 조건들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AP 모델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이런 것들은 실시간으로 이렇게 런타임에 오토 스케일링을 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API 게이트웨이가 만들어졌고 리소스명은 텍스트, 메소드는 포스트고요. 테스트를 위해서 URL을 복사해 놓습니다. 람다에도 보면 파이썬으로 코드가 구성되어 있고 세이지메이커 엔드포인트를 호출합니다. 클라우드와치에 대시보드가 2개 되어 있고 파이프라인도 배포가 완료되었습니다. 이제 테스팅하여 모니터링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에 테스트할 수 있는 스크립트를 준비해 두었습니다. 트리거 언더바 테스트 스크립트인데요. 이 파일을 열어보면 이렇게 SNS 메시지를 전송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때 전송되는 메시지는 이 JSON 파일입니다. 얼마나 테스트할 것인지, 어떤 데이터를 쏠 것인지 정해놓고 expected value도 함께 명시하여 테스트 success fail을 판단할 수 있게 합니다. 테스터 대시보드로 가볼까요? 네, 하나의 메시지가 퍼블리시 됐고 5개의 람다가 딜리버 됐습니다. 레이턴시를 보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테스트 케이스는 모두 석세스 되고 페일은 없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실시간 대시보드로 가보면 이렇게 API 콜 개수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API 게이트웨이 레이턴시도 이렇게 보실 수 있고요. 그러면 한 0.065색 그 정도의 시간을 갖습니다. 그 다음에 전체 콜 개수와 400대, 500대 에러, 그 다음에 실시간 람다의 현황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델에 대한 상황도 보실 수 있습니다. 모델의 CPU, 메모리, 디스크 상태, 그 다음에 모델의 인보케이션 개수, 레이턴시 등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똑같이 모델 P도 이렇게 레이턴시, 그 다음에 상태를 보실 수 있고 테스트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입력하고 입력 메시지를 입력하고 보내면 다음과 같이 레벨 1 결과값을 응답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제 오토 스케일링은 CI/CD로 한번 배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config 파일에 가셔서 각 모델에 대해서 오토 스케일링 옵션을 true로 바꿉니다. 그리고 탁에 조건 명시하고 min-max 캐패시티를 설정하게 합니다. 이제 코드 변경이 일어났기 때문에 git 작업을 시작합니다. add하고 commit을 하게 됩니다. 사전에 코드 커밋에 대한 경로를 제가 리모트 레파지토리에 대한 경로를 지정해 두었습니다. 네, 커밋을 하고 끝으로 푸시를 하게 됩니다. 이 코드 커밋 주소는 여기 보시는 이 레파지토리와 브랜치가 되겠습니다. 네, 한번 웹 콘솔 가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이프라인에 보면 이제 막 시작되었고 엔드포인트에 가보면 이제 업데이팅이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에 이니셜 개수가 하나였는데 이제 각각 디자이드 카운트가 2로 변경되었고요. 이 업데이팅 상태에서도 우리는 테스트를 호출할 수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블루 그린으로 배포되기 때문에 업데이팅 상태에서도 메시지를 안정적으로 호출하여도 큰 문제 없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배포가 완료되었네요. 대시보드로 가보면 이제 콜 개수가 늘어났고 레이턴시는 일관되게 유지되었고요. 그다음에 람다의 현황도 보실 수 있고요. 가장 중요한 모델에 보면 이렇게 CPU에 변화가 일어났고 오토 스케일링에 의해서 인보케이션이 이제 2개의 인스턴트로 나눠지게 됩니다.
스케일링이 됐다는 증거인 거고요. 레이턴시는 일관되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델 B는 아직 스케일링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API 콜이 점점 늘어나고 있고 일관된 레이턴시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400대나 500대 에러는 발생하지 않고 있고요. 람다에도 에러나 스로틀이 발생되지 않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모델 A는 이제 스케일링이 더 되어서 인스턴스 4개가 인보케이션을 나눠서 처리하고 있고 레이턴시도 일관되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델 B도 이제 스케일링이 발동돼서 2개의 인스턴스가 인보케이션을 나눠서 처리하고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레이턴시도 일관되게 유지되고 있고요. 이렇게 인퍼런스 결과는 수집이 되는데 S3 버킷에 수집이 됩니다. 서빙 버킷에 가보시면 각 엔드포인트 네임의 모델별로 면허릴 시간에 맞춰서 이렇게 제이슨 라인으로 결과가 저장됩니다. 이는 나중에 재학습에 활용됩니다. 네, 끝으로 오늘 세션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AIML 서비스를 현대화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아키텍처를 설계하고 구현, 배포해 보았습니다. 이 아키텍처 안에는 애플리케이션 현대화 개발 방식에서 요구하는 모든 요소들이 골고루 녹아 들어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AIML 서비스 개발 및 운영에 대한 민첩성을 높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끝으로 ML DevOps를 개발 문화로 정착시켜 유기적으로 협업하게 되면 그 민첩성을 한 단계 더 끌어올릴 수 있게 됩니다. 좀 더 자세한 세이지메이커와 CDK 정보를 다음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AWS에 더 많은 AIML 관련된 자료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다음 QR코드 방문 부탁드리겠습니다. AWS는 머신러닝 관련하여 다양한 교육과 자격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며 더 나은 세미나를 위해 설문 작성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